물론 이제 출산율이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어요.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실제 계획대로 아이를 낳은 사람은 30%밖에 안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과는 역설적으로 이제 시장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아기가 너무 소중하고 사실 되게 귀중한 존재예요. 제가 뭐 가진 건 없지만 아기한테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좀 많이 해주고 싶고, 그 중에서 진짜 뭐가 좋은지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저는 이 시장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육아 관련된 소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의 정보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고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저같이 이제 아이를 위한 소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임산부나 육아맘들이 보다 더 좋은 정보를 얻고 이들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회사를 창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창업을 결심한 게 와이프가 이제 첫째를 임신하는 시점에서 육아 카테고리에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육아 소비라는 자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이제 굉장히 생소합니다. 예를 들어 제 티셔츠를 사거나 제 신발을 살 때는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도 굉장히 명확하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도 굉장히 명확합니다. 근데 이 육아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제가 아기가 뭐가 필요한지 이해를 하고 그거를 사야 돼요. 근데 심지어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절충형 유모차가 뭐고 뭐 디럭스 유모차가 뭐고 이거는 실제로 애를 키워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맘카페의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기도 하고 블로그라던가 뭐 인스타그램이라던가 다 물어보면서 이제 정보를 습득해야 되는데, 이 육아 카테고리의 브랜드들은 국민템과 같은 포지션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마케팅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로 유명하지 않은 제품이 이 시장에서 굉장히 국민템이고 사람들 많이 쓰는구나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게 써보니까 우리 아기가 굉장히 안 좋아하고 하면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데이터 기반으로 잘 정제를 해서 보여주면은 분명히 저와 같은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맘맘이라는 서비스는 육아 소비 관심사 버티컬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안에 어떤 기능들이 있냐면은 이제 사실 아기를 키우면서 이제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게 내 아이가 뭐 몇 개월인데 이 아기에는 어떤 제품들, 어떤 카테고리가 필요하고 그 카테고리 안에서는 어떤 제품들이 인기가 있는 제품이고 이거의 리뷰는 어떤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기능을 제공하는 저희가 이제 국민템 랭킹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약간 커뮤니티성 서비스인데 실제로 이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이 제품을 써봤는데 이 제품은 몇 개월 아기에게 추천하고 이 제품은 뭐 이런 점이 좋았고 이런 점이 아쉬웠고에 대한 정보를 공유를 하는 템공유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맘맘이라는 서비스는 어쨌든 방점을 육아 용품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육아 소비 관심사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소비 관심사의 영역을 계속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 사실 저희가 회사의 사명으로 정한 게 이제 원더윅스 컴퍼니입니다. 사실 원더윅스라는 거는 육아 쪽의 용어예요. 아기들은 이제 급격히 성장을 하는 구간들이 있어요. 갑자기 뭐 정신적으로 되게 힘들어하고 굉장히 칭얼대고 보채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여정을 거치게 되면은 이제 아이는 또 몰라보게 성장을 하는 그 시점을 이제 육아 용어로 이제 원더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원더윅스라는 뜻 자체가 사실 스타트업의 이 성장하고도 완전히 일맥상통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이제 그동안 쌓아왔던 커리어들 생각해보면은 뭐 전략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갖췄고 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도도 많이 갖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막상 창업을 해보니까 정말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고 그냥 백지 상태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가 어려웠냐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게 어려웠었고요. 여전히 모든 게 어려운 상태예요. 근데 이런 우여곡절을 많이 거치면서 사실 저도 그렇고 저희 팀도 그렇고 저희 회사도 그렇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좀 바르게 자라는 것처럼 저희 회사도 좀 더 거대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해서 저희의 회사 사명을 이제 원더윅스라고 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큰 뭐 마케팅 비용을 공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저의 이런 트래픽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하고 있고요. 이 서비스의 지표를 떠나서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괄목할 만한 성과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작년 3월에 창업을 했는데 작년 7월 정도에 이제 시드 투자가 이제 클로징이 됐었고요. 작년 하반기에 이제 구글 폴 스타트업스 엑셀러레이터라고 해서
구글에서 한 7개 정도의 스타트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집중 육성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 좀 선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저희가 프리-A 라운드도 이제 클로징을 했고 유의미한 성과들을 이제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작은 스타트업일수록 이 사람이 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이제 저희가 가는 방향 혹은 저희의 결과물들이 각 구성원들 하나하나의 이런 좋은 맨파워가 모여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람에 대한 이런 그 집착이 굉장히 심한 편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한 가지거든요. 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이분을 저희 회사의 이 초기 멤버로 모시는 것이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기도 한데 저희 회사에 오시는 분 입장에서도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 조인을 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먼저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은 이분의 마음을 살 수가 없을 거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없으면은 취업자와 회사 둘 다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팀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제품 기술력 기반의 빠른 실험을 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고 그게 이제 저희가 주구장창 외치는 Move Fast Break Things고 가장 빠르게 많은 실험을 해서 시장으로부터 많은 피드백을 받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계속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운영하는 게 결국은 우리의 성공 확률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팀은 정말 베스트 인 클래스 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품 개발 측면에 있어서 저희 엔지니어분들은 기본적으로 10년 정도의 경력을 가지시고 다른 팀에서 이제 테크 리드를 하셨던 분들이 이제 저희 팀에 이제 조인을 해 계시고 그리고 비즈니스 부분도 올바른 전략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컨설팅 경험만 놓고 봤을 때는 올바른 전략적 판단을 스타트업에서 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을 보시면은 베인앤컴퍼니에 있다가 뭐 지그재그에서 근무를 했다거나 혹은 KPMG에 있다가 컨설팅과 스타트업 경험 두 가지를 갖춘 이런 인재들이 이제 저희 팀의 비즈니스 구성원들로 있습니다. 개발자로서 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문제 해결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 코더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깊게 그리고 집요하게 좀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이제 개발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해 구글을 통해서 이제 저희 팀에 조인하신 그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이 이제 저희 팀 입장에서는 유일한 이 주니어 개발자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저희 구성원들 대부분은 제가 한 분도 쉽게 뽑은 적이 없어요. 개발자 채용은 항상 좀 시급한 과제고 저희는 좋은 개발자분들을 모시고 싶은 니즈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많은 개발자분을 만나보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했었고 뭐 항해 구구 외에도 이제 다른 루트로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을 이제 제가 면접을 좀 많이 봤었는데 사실 항해 구구를 통해서 이제 오신 저희 프론트엔드 개발자분이 다른 면접자분들 대비 훨씬 더 저희 회사에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저희가 사실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저희 팀에 시니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MS 페이지라던가 혹은 저희 서비스 내에서 웹뷰를 사용하는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거의 오너십을 가지고 지금 만들고 계시고 저희 뭐 일정이나 서비스의 완성도 측면에서도 전혀 이슈가 없게 잘 만들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집요한 면이 있어서 결국은 그 1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제 저희 팀에서 많이 성장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압도적으로 출산율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과는 역설적으로 이제 시장 규모 자체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고 굉장히 성장하는 시장인데 오히려 탑 플레이어가 없는 상태다라고 봤었어요. 저의 비전은 명확하게 육아 소비 관심사 기반의 버티컬 플랫폼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고 버티컬 플랫폼 중에 넘버원 플랫폼이 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입니다. 첫째 딸이 2020년 12월 31일에 태어나서 지금 한 17개월, 18개월 정도 됐고 둘째 딸이 올해 이제 4월 달에 태어나가지고 너무 예뻐요. 그냥 뭐 너무 예쁘고 귀엽다라고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고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육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맘맘이라는 서비스가 저희가 하는 이제 육아 소비를 조금 더 좀 현명하게 할 수 있고 조금 더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을 하는 게 이제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임산부나 육아맘들이 보다 더 좋은 정보를 얻고 이들의 삶이 조금 더 행복해졌으면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서비스를 만들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의 이제 유저분들이 남겨주시는 작은 코멘트 하나하나가 저희 팀은 엄청 박수치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여정을 통해서 소비를 하는 이제 아이의 엄마와
아빠들도 행복해지는 이런 소비 환경이 구축이 되면 좋겠고요. 그 과정이 이제 사실 굉장히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고 더 스트레스거든요. 그렇긴 한데 사실 너무 저희 아기들이 예쁘고 그러다 보니까 뭐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